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유통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그에 따라서 유통업의 핵심 성과지표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유통업의 IT 기술 전략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서 유통업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 사항을 먼저 설명하고, 다음번에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KPI, 키 성과 관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 환경이라든지 또 뉴스, 또 여러분들이 트렌드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하게 되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이런 어떤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세대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80%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한 3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물론 이제 교수님, 뭐 저도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가라는 것이 뭐 나오고, 또 드론을 통해서 물류가 배송이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 방면에서 많은 어떤 그 현장에서 접목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의 변화가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죠. 사실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어떤 그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유통업의 핵심 요소인 점포라든지 인력, 광고 판촉이 물류, 로봇, 빅데이터로 대체되고 있다. 이 부분은 뭐 다음 장에서 한번 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됨으로써 유통업이 옛날에는 점포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통업체가 인력 중심의 어떤 인력 중심의 부부가 뭐 소매점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었다. 그 다음에 광고 판촉이라고 하는 대량 광고 판촉, 매스 마켓이라고 하는 어떤 대량 고객에게 광고하는 TV, 뭐 어떤 라디오라든지 이런 곳에 소매점도 광고하고, 뭐 전단을 뿌린다든지 동네 무차별적으로 뭐 이러한 것이 유통업의 핵심 요소였다면, 4차 산업혁명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 어떤 이런 부분의 어떤 쇼핑몰 이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소매업이 중심 트렌드가 물류업이 부각되고, 로봇이라든지 A1이 부각되고, 빅데이터에 의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요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가 진행됨으로써 아주 예전부터 그 지배해왔던 유통업체의 점포라든지 인력, 광고 판촉이라고 하는 주요한 요소가 이제는 물류라든지 로봇,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능력, 이런 것이 소매업의 주된 그 핵심 경쟁 요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의 IT 성장은 첫 번째는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해서 고객은 반드시 매장에 가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핸드폰이라든지 PC로 어떤 구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얼마나 빨리 물건을 갖다 주는지, 주문을 하면 얼마나 빠른 시간에 고객한테 상품이 도착하는지가 주된 관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중심이 되는데, 요즘에 또 새벽 배송이라고 그래가지고 7시에
7시부터 12시, 12시까지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물건을 배송해주는 그런 부분이 유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사실 컬리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롯데, 이마트 이런 부분에서 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죠. 슈퍼마켓도 물론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IT 기술 발달로 더 이상 기존의 유통 채널만은 경쟁자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경쟁자가 된 거죠. IT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으로 해서 온오프라인이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현실이 된 거죠. 그다음에 전자선거래 시장의 급속한 증가가 됐다. 그래서 1일 모바일 사용 시간이 3시간이 넘고 전자상거래 비중이 2015년에는 7.4% 있던 것이 2021년에는 뭐 18%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간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유통업체에서도 환경이 바뀌는 부분이 돼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는 유통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나타난 게 스마트한 점포, 판매원이 없는 점포,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무인화와 자동 편의점 개념의 아마존고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만들고, 월마트는 스마트 카드라든지 드론 조수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중국계 무인 편의점인 빙고박스라든지 이런 데는 점원 한 명도 없이 QR 카드로 어떤 결제가 뭐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 기회로서 챗봇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65일 24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하다는 고객 스타일로 상품을 탐색하고 구매하는 과정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메이시 백화점에서 챗봇을 기반으로 해서 매장 정보 안내뿐만 아니라 고객 상담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마트 같은 데서도 이제 영상으로 고객 컴플레인을 예전에는 전화 서비스만 받았던 거를 영상으로 어떤 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원하는 재킷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아웃도어를 활동에 대해 얘기만 하면은 챗봇이 위치, 기온, 성별 등 장보기를 묻고 답하면서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안해 준다는 거죠. 점포 내 로봇 활동이 또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포 내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으로써 창고라든지 정확한 재고 관리, 고객 안내, 제품 배송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대체하게 되는 부분.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화되지는 않았는데 많은 부분이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 어떤 가까운 점포에서도 다 일상화가 되는 현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식이라든지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유통에서 배워야 될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oT 기술의 도입에 의해서 센서가 붙은 선반을 실시간 재고 파악이 가능한다. 그 다음에 가격 표시기에 의해서 일일이 예전 같으면 고객의 가격이 바뀐 거를 종업원이 부착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무실에서 가격만 변경시키면 오늘 바로 실시간 가격 표시가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드 개발 휴대폰 이용을 한 매장 내 길 안내 서비스, 어찌됐든 IT 카트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적용해서 배달을 한다든지, 뭐 세븐일레븐은 뭐 배달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그 CU에서도 근거리 뭐 배송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인 시스템으로 창고에서 무인으로 이동하는 거는 좀 이제 상당히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이마트 같은 데서도 창고 무인 관리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매장을 가보는 것도 방법 같아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인식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유통업체에서도 어떤 우리가 혁신이 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SCM 측면에서도 스마트한 선반으로 자동 가격 조정이 되고 자동 발주 시스템 도입으로 재고 하락 시 자동으로 발주가 돼서 창고에 채워진다든지, 그다음에 매장 관리를 로봇이 한다든지, 그러면 인력의 효율화가 되고 관리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물류 창고도 자동화돼서 리드 타임이 감소가 되고 적정 재고량을 빅데이터에 의해서 산출되니까 정확하고 실시간 업데이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고 추적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니까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음성 상거래라는 것이 있어요. 음성 상거래로서 음성 인식 기술 기반으로 한 전자 상거래 유형.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뭐 어디 뭐 주소 찾기, 그다음에 전화번호 찾기 이런 건 핸드폰에서도 전부 음성 인식 서비스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소매점에서도 곧 적용이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피커 사용자 58%가 그 장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구매하는 어떤 상품이 가정용품, 전기전자, 헬스 뷰티, 애완, 식음료,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접하고 쉬운 상품들, 이런 일용적이고 편의적인 반복 구매 성향이 강한 상품들은 스피커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체가 이런 4차 산업에 의해서 유통 환경이 변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통업의 핵심 성과 지표도 예전에와 같은 성과 지표가 아니라 새로운 진화된 어떤 관리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의 핵심 성과 지표는 뭐냐? 어찌됐든 유통업은 리테일 이스 디테일이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장사를 하는 거는 일일 단위로, 시간대 단위로 매출, 이 재고관 이런 것이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결산해야 그 다음 상품을 입고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강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매업은 리테일이스 디테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매장 관리도 평당, SKU 인당, 또 SKU당 이런 거를 관리를 통해서 섬세하게 관리되어야만 되는 것이 소매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매업의 핵심 지표는 KPI 관리의 목적은 부진 지표에 대한 사전, 사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성과 창출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 지표라는 개념이 도입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소매점의 핵심 지표는 당연히 매출이라든지 얼마 많은 이익을 냈다라든지 또 재고 관리, 생산성 관리, 판매 비용 관리, 그다음에 광고 판촉, 인사 이러한 관리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관리 주기는 일주, 주, 연간, 분기 이렇게 하는데 반복적으로 데일리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소매점의 가장 큰 어떤 관리의 핵심 요인이 되고, 사후적인 관리가 아니라 사전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달성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KPI의 어떤 성공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소매업인데, 그 성공적인 키 퍼포먼스 인덱스 어떤 키 석세스 팩트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성과, 소매점의 핵심 성과 지표는 매출, 이익, 재고, 생산성 관리, 판매 관리, 인사 관리, 물류 관리, 투자 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출 관리에서는 매출을 얼마만큼 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매출 목표, 오늘 매출이 얼마였으면 목표가 얼마였는 것에 몇 프로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장률은 전기 대비, 전년 대비 얼마나 신장했는지, 그다음에 경쟁사 대비율은 이제 경쟁점 대비
얼마나 매출을 일으키는지, 시장 점유율은 자사 실적이 경쟁사 대비해서 몇 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점포당 매출액, 뭐 다점포를 운영했을 때 점포당 매출은 얼마였는지, 이런 부분이 매출 관리라는 거죠. 매출 관리에서는 가장 뭐 여러분들이 항상 하지만 비율에서 달성률, 전년비, 경쟁비,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3B라고 보통 하는데, 달성률, 그다음에 전년비가 신장률, 경쟁사 대비, 이 세 가지 비율은 유통업체, 소매점, 장사를 하는 사람은 또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 비율 관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매출 관리라는 부분은 그렇고, 이익 관리도 이제 상품 이익률이 어떤지, 그다음에 매출액 때문에 총 이익률이 어떤지, 그다음에 판매 총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익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료라든지 인건비가 비싸면 비율이 높으면 이익이 잘 안 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인건비 이런 비중이 관리를 해야만이 이익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그 어떤 이익 관리 지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는 그 어떤 영업이익은 순매출액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판매 이익 중에서 매출 총액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고 나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이익 관리의 핵심 지표가 되겠습니다. 재고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소매점에서 협력업체로 구입한 상품이 얼마 정도나 잘 팔리는지 회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지는데, 회전율이 잘 되면 될수록 상품 그 어떤 재고 비용이 덜 들고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뭐 만약에 월 매출액이 1억인데 1억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지만 하루에 한 번씩 회전이 된다 그러면 일 매출이 330만 원이니까 재고 330만 원어치만 가지고도 1억의 매출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회전율이 잘 되느냐는 어떤 그게 비용의 증가하고 연동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성 관리라는 거는 인당 효율, 인효율, SKU당 매출액,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유통업체가 어떤 생산성 관리를 하는 것이죠. 판매 관리비는 보통 인건비, 물류비, 광고 선전비,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임대료, 이러한 비용이 이제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판매 관리비에서 광고비는 얼마나 되는지,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물류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으니까 고정성 비용, 인건비 같은 거는 고정성 비용일 확률이 많겠죠. 임대료하고 광고 선전비 이런 거는 변동비가 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변동비 비율과 고정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따져보는 것이 매출 어떤 이익 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인 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건 비율, 그래서 인당 매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장사하는지, 동일한 그다음에 면적 대비 인원수는 어떤지, 이러한 것들이 다 관리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는 순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하는 것을 인건비 비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당 인건비라는 거는 월 평균 인건비에서 사람 인원수로 나누면 인당 인건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당 매출액이라는 거는 총 매출액 대비 평균 몇 명이 가지고 가느냐. 똑같은 1억을 팔더라도 두 사람이 1억을 파느냐, 한 사람이 1억을 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시직 비율이라든지 매장 커버 면적, 이런 거 있겠죠. 500평 매장을 인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지, 500평 매장을 인원 두 사람이 관리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관리하는 면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떤 관리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소매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이 얼마만큼 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금액과 판매량이라고 보면은 이제 변동비는 매출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비용이에요. 고정비는 어떤 임대료처럼 고정된 비용이에요. 그러면 변동비하고 고정비하고 합친 것이 어떤 비용 곡선이라는 거죠. 비용 곡선. 그런데 비용 곡선인데 매출액이 얼마나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나는 시점이 이제 어떤 비용을 제외하고도 이익이 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출 이익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변동 곡선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손실되고 이 부분은 이익이 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냐, 중장기적인 성과냐, 장기적인 성과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단기가 잘 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존속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기업들을 보면 삼성 같으면은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 분야를 개척한다든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한다든지 SK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라든지 모바일 선두주로서 뭐 이런 그런 신사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LG 같은 경우는 뭐 가전제품을 특화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현재도 성장하지만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한 기업들의 노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신성장 동력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또 기존 사업과 연관된 산업이겠죠. 잘 모르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연관된 사업, 그 다음에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사업의 틈새 시장, 미래 성장 예상되는 새로운 사업 이런 관점에서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거죠. 유통업체에서도 이러한 성장 동력을 찾고자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어떤 전자상거래 방향으로 가고 롯데도 온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어떤 관리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거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일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변화와 어떤 성과지표가 바뀐다는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유통산업에서 어떤 4차 산업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은 핵심적인 유통업의 경쟁 요소가 전통적으로는 점포가 중심이 됐다. 그리고 노동 집약적으로 인력이 중심이 됐다. 대량 고객들에게 광고하고 판촉하는 방향으로 갔었다. 무차별적으로.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물류가 중심이 되고 로봇이 중심이 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중요시되는 부분으로 경쟁 요소가 바뀌었다는 부분이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물류가 변화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통업체는 이렇게 변화되는 게 뭐 스마트 점포라든지 뭐 고객 서비스를 채보수라든지 점포 내 로봇 활동 이러한 부분이 강화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IoT 기술의 도입에 서 센서가 없는 어떤 선반을 통해서 실시간 재고 파악이라든지 가격 표시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드론 배달한다든지 무인 시스템으로 창고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SMC 측면에서 스마트 선반으로
가격 조정을 한다든지 자동 발주가 된다든지 물류 창고를 어떤 자동화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통업에서도 핵심 지표가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통업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인하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기존 사업과 연관되는 방향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사업의 틈새 시장을 찾는 방향으로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새로운 산업을 진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